해리미는 깊은 밤에 홀로 도시의 제일 번화한 거리를 가로질러 걷기를 좋아한다. 특히 한바탕 비가 내린 후에 네온등은 너무 아름답게 느껴진다. 그것들을 볼 때면 저도 모르게 눈에 이슬이 맺히곤 한다. 거리에는 급속으로 주행하는 택시차 외에는 아주 드물게 마주치는 사람들 뿐이다. 그는 담배를 피면서 마주치는 각자 자기만의 사연이 있을 법한 사람들과 어깨를 스쳐 지나면서 한순간에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상상했다. 그게 아니면 혹시 그녀와 우연히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녀의 이름은 미연이다. 엄청 예쁘지는 않지만 보통 여성에게는 없는 독특한 매력을 소유했다. 에르미는 1시간 동안 10개 정도의 버스역을 걸은 후 마트에서 바카맛의 말보르 담배 한 갑을 샀다. 녹색의 포장, 제일 좋아하는 색상이다. 그 다음 마지막 버스를 타고 월세방으로 돌아올 예정이었다. 에르미는 한 사람을 기다리는 중이다. 버스에서 항상 옆자리는 비워둔다. 또한 이렇게 생각해 본다. 만약 한 아가씨가 그의 왼쪽 옆자리에 앉는다면 그는 그녀를 사랑하려고 노력해 볼 참이다. 적어도 그녀에 대해 호감이 생길 것 같아서다. 3년 동안 2번 버스를 탔지만 한 명의 여자도 비워둔 옆자리에 앉지 않았다. 그의 얼굴이 멋있고 괜찮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래서 이 아가씨는 참으로 기다리기 쉬운 게 아닌가 보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번 버스 한 대를 기다리려면 3분이 걸리지만 한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3년이나 걸린다는 것을 말이다. 헤르미는 나무 침대에 누워 있고 바닥에는 세숫대야가 놓여져 있는데 비가 오면서 천장에 빗물이 새어서 세숫대야에 들어지면서 집안의 고요함을 깨뜨렸다. 그 빗방울 소리가 500번 들 때 헤르미는 미연에게 전화를 한다. 그는 방 안의 전화기에 IC 카드를 꽂은 다음 익숙한 11자리 번호를 눌러서 연결을 시도했으나 역시나 받질 않는다. 하지만 그는 습관적으로 매일 새벽 4시에 미연에게 통화를 시도한다. 3년 동안 전화기 화면에 표시된 잔액은 계속 맨 처음 그대로 5만 원이다. 그것도 이제 10일이 지나면 유효기간이 지난다. 아침 7시 문을 통통통 두드리는 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와서 귀를 자극했다. 침대에 누워있다가 어쩔 수 없이 대충 차려입고는 귀찮은 듯이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두 팔로 허리를 둘러맨 집주인이 큰 소리로 헤레미한테 불평을 하려던 참이다. 그녀는 혼자 사는 투박하고 센 성격의 늙은 여자이다. 그녀의 10손가락 손톱에는 빨간색의 매니큐어가 색칠되어 있었다. 식지와 중지 사이에는 말보루 담배 한 대를 끼고 있었다. 그날 아침 같은 빌라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녀의 불평스런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안 되나요? 며칠만 지나면 해결이 될 것 같네요. 해리미는 사성했다. 절대 안 돼. 당장 돈 내놔. 안 되면 지금 당장 짐을 싸서 나가시든가. 그녀는 마치 동네에 떠돌이 개를 내쫓듯 말했다. 그럼 나한테 10분간의 시간만 주세요. 해리미는 황급히 옷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서서 수염을 깎은 뒤 가방을 들고 목에는 사진기를 걸고 내려갈 준비를 했다. 그는 이미 여기서 3년 가까이 살았다. 잡지사에 사진을 제공해주는 자빌로 푼돈을 벌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해 나갔다. 하지만 지금까지 월세를 밀린 적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예전의 주인은 에리미의 전기세가 말도 안 되게 적다고 불평했다.
도대체 전기를 쓰긴 하는 거요? 이유는 경제적으로 이용할 허점이 없어서인 것 같았다. 그녀는 조금도 봐줄 기색이 없었다. 저그마치 혜림이가 여기서 3년이나 살았는데도 말이다. 가긴 어딜 가려고? 달치 월세를 내기 전에는 못 나가. 늙은 여인이 소리칠 때 입에서 연기도 같이 뿜어졌다. 못 믿으시면 고급 노트북을 여기 맡겨두고 한 달 후에 돌아올 테니 이 방을 임시로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줘도 되고 방의 물건은 마음대로 사용해도 됩니다. 예레미는 마치 어디론가 급하게 가려는 모양이다. 황급히 층계를 내려가서 이번 버스를 잡아탔다. 그의 옆자리에 앉은 아가씨는 조금 불편해 보였지만 예의상의 관계로 다른 자리로 이동하지 않고 내릴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예레미는 마치 본인이 왼쪽 팔을 잃었다는 것을 새까맣게 까먹은 듯 보였다. 그의 체크무늬 셔츠의 왼쪽 팔 부분은 주옥 늘어진 채 몸에 붙어 있었다. 그는 그래도 잃은 것이 다리가 아니라서 다행이라 생각했다. 그래도 현재 가고 싶은 곳은 아무데나 갈 수 있으니 말이다. 넌 날 사랑한 적이 있니? 미연이가 물었다. 뭐라고? 더 크게 말해봐. 3년 전 혜림이는 북경의 혼잡한 거리에서 미연의 전화를 받았다. 그는 왼쪽 귀를 막고는 더 큰 소리로 말했다. 뭐라고? 더 크게 말해봐. 혜림이는 미연이가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도 알아듣지 못한 채 사진기를 들고 거리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자동차 소리, 구멍가게 주인의 물건 파는 소리, 저질 음향에서 나오는 귀를 자극하는 노랫소리가 혼잡되어서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다. 혜림이가 외출 3일째 되는 날 장사성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미연이가 떠나간 뒤였다. 그의 컴퓨터는 계속 대기 상태로 놓여 있었고 미연이가 그 사진을 본 것이다. 혜림이가 아주 아름다운 아가씨와 안고 있는 모습을. 그들은 아주 깨끗한 하얀 침대 위에 누워서 매우 행복해 보였다. 예림이는 냉장고에 있는 캔맥주를 모조리 마셨고 바닥은 빈 캔으로 가득 채워졌다. 그의 발이 빈 캔에 닿자 넘어지면서 굴러가다가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예림이는 반년 전에 미연이가 손끝으로 그의 발바닥을 간지럽히면서 간지럽지 않아? 라고 물었으나 그는 머리를 저으면서 관심이 없는 듯 TV만 보았다. 미연이는 난 꼭 냉정한 사람일 거야 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다. 반대로 혜림이가 미연이의 발바닥을 간지럽힐 때 그녀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고 너무 행복한 모습이었다. 혜림이는 당연히 알았다. 미연이가 자기를 사랑하는 게 확실하다는 것을. 근데 혜림이가 뭐라고 말할 틈도 없이 미연이는 단호하게 그의 곁을 떠나버렸다. 이번 버스의 종착역에 도착하자 혜림이는 초조하게 서쪽 방향을 바라보았다. 그는 지사꽃이 활짝 핀 공원에 한 아가씨가 우울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다. 근데 이번에 그는 다시 눈을 비비고 보았다. 그녀였다. 미연이. 혜림이는 달려가서 한 손으로 그녀를 꼭 끌어안았다. 너무 보고 싶었어. 그리고는 손에 힘을 더 주었다. 손을 넣는 순간 그녀가 사라질까봐 두려워서였다. 미연이는 그동안 핸드폰 번호를 바꾸지 않았었다. 그녀는 혜림이의 모든 전화를 받지 않았고 만약 3년이 지나도 혜림이가 계속 그녀를 기다린다면 그때 그의 곁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었었다. 마치
IC 카드의 유효기간처럼 카드 안의 잔액은 그대로 한 푼도 쓰지 않고 그에게 남겨주듯이 말이다. 1시간 전에 늙은 집주인과 대화할 때 혜림이는 IC카드 전화기에서 딱 한 번 울린 희미한 전화벨 소리를 들었다. 3년 동안 딱 한 번 울렸었다. 혜림이는 누구인지 알았다. 그는 마침내 이날을 기다려왔다. 혜림이는 이미 23살 전에 장사성의 모든 거리와 골목들을 속속들이 다 다녀봤다. 그는 혼자서 목적도 없이 정처 없이 걸어 다니기를 좋아했는데 이유는 걷는 도중에 지나간 추억을 회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우연한 만남도 은근히 기대되어서였다. 혜림이가 24살이 되던 해 그는 이번 버스에서 미연이를 처음으로 만났다. 그때 그녀는 혜림이의 왼쪽 자리에 앉았다. 신민로역에서 하차 후 그들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같은 빌라를 향해서 걸어갔는데 알고 보니 심지어 이웃 사이였다. 우연하네요. 여기 사세요? 에리미는 특별한 인연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전에 복도에서 그녀를 본 기억은 없었다. 그녀는 혜림에게 미소를 지으면서 머리를 끄덕였고 그들은 동시에 빌라 공동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때 혜림이는 방에서 수많은 사진들을 말리고 있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어두운 방에서 손에 든 쪽집게로 필름을 D76 현상액에서 꺼내서 다시 은고액에 담근 후 또다시 필름을 인화치에 올려놓고 마지막으로 필름을 나무 상자 유리 위에 올려놓은 다음 100와트짜리 전구로 말린다. 그는 계속 위의 동작을 중복했다. 그러다 가끔 훌륭한 사진이 나올 때면 그는 온종일 길을 걷는 것도 가치가 있다고 느껴졌다. 미연이가 물었다. 내가 당신의 방을 좀 구경해도 될까요? 그건 그들이 만난 지 일주일이 지난 후였다. 미연이는 혜림이가 복도의 창문가에서 담배를 피는 것을 자주 보았다. 그녀는 옷을 말릴 때 가끔 혜림이와 몇 마디 말을 붙였다. 예를 들면 고향이 어디고 무슨 직업을 하는지 등등. 혜림이가 방에 불을 켜자 미연이는 놀라서 입이 딱 벌어졌다. 그녀가 본 것은 수많은 어린 여인의 벌거벗은 등 사진이었다. 같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각도에서 보나 아름답기 그지없었다. 모델인가요? 혜림이는 잽싸게 손이 가는 대로 사진들을 상자에 집어넣었다. 그리고는 미연에게 물 한 잔을 따라줬다. 그 뒤로 어린 여인의 사진이 다시는 미연의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에리미와 미연이가 만난 지 한개월이 지난 후 그들은 복도에서 키스를 하면서 청소 중인 늙은 집주인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 이후 그녀는 해리미의 집으로 들어와서 살았다. 집주인은 매번 해리민의 방문을 지날 때마다 입에서 뭐라고 혼자서 중얼중얼 거렸다. 늙은 여인은 그들의 이런 안입고 온 행동을 곱게 봐줄 수 없었다. 또한 그녀의 월세방이 하나가 비게 된 것도 한 몫을 한 것이다. 매일 밤 미연이는 혜림이의 가슴에 얼굴을 꼭 기대고 혜림이는 오른손을 부드럽게 그녀의 긴 머릿결을 쓰다듬었다. 그들은 긴 시간 동안 똑같은 자세를 유지한 채 함께 꿈나라로 가곤 했다. 혜림이가 말했다. 내가 데려갈 곳이 있어. 그곳은 수닝 동부였다. 혜림이는 4년 전에 청란이라는 아가씨와 함께 그곳에 간 적이 있었다. 미연이는 그를 따라서 2박 2일 동안 기차를 타고
중도에서 여러 번 버스를 갈아타야만 그곳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곳에는 파란 하늘과 시원한 바람이 불었다. 그들은 가는 길에 서로 기대면서 쌀쌀함을 달랬다. 작은 마을에 도착 후 헤리미는 마치 무엇을 찾는 듯 보였으나 찾는 그것이 없는 듯 했다. 그러다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키며 저쪽이 바로 장란이를 잃은 그곳이라고 미연에게 알려줬다. 이번 여행은 성급하게 오다 보니 열흘 정도가 되었는데 미연이는 계속 침묵을 지켰다. 그는 마치 혜림이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으나 계속 말할 마땅한 기회를 찾지 못하는 듯 보였다. 매년마다 여기 오는 거야? 미연이가 침묵을 깼다. 그래, 그 특별한 날을 맞춰서 오지는 못해도 어찌됐든 1년에 한 번쯤은 오고 싶어. 혜림이는 그녀의 어깨 위에 가방을 들어서 의자에 올려놓았다. 그녀랑은 어떻게 알게 된 거야? 대학에서 알았어. 4년 전에 그날 우리는 필업하자마자 같이 여기로 오게 된 거야. 그날 저녁 미연이는 여전히 얼굴을 혜림이의 가슴에 기대고 있었다. 그녀는 4년 전의 일을 회상했다. 그녀가 신문사에서 실습 기사를 할 때 최신 뉴스를 얻기 위해서 홀로 사진기를 들고 여기로 왔었다. 지진이 일어난 2시간 후 현장으로 달려와서 한편의 폐허 앞에 멈춰섰는데 그녀가 본 것은 한 남자가 왼쪽 팔로 콘크리트 판을 죽을 힘을 다해 받치고 있었고 그의 가슴 아래에는 한 여자가 누워 있었다. 그 순간 미연이는 그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다. 미연이는 그 장면을 사진기로 찍었고 사진을 지금까지 보관해 두었지만 줄곧 발표하진 않았다. 혜림이가 말했다. 너 왜 눈물을 흘리고 있어? 눈물이 흘러서 혜림이의 피부에 스며들자 바람이 불면서 아주 쌀쌀해졌다. 그리고 미연이는 몸에 힘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혜림이의 가슴을 오랫동안 꼭 껴안고 있었다. 초록색 기차 안에서 혜림이가 말했다. 지금 이 순간 다른 여자를 생각하는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미연이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계속해서 혜림이의 가슴을 꼭 껴안고만 있었다. 장사성에 돌아온 후 미연이는 해가 잘 들어오는 집으로 이사갈 예정이었다. 원래의 방은 너무 어둡고 축축해서 매년 장마가 올 때면 혜림이 어깨의 부위는 미시하게 아팠는데 그건 아주 희미한 통증이었다. 왼쪽 팔을 안 잃었다고 현재 안 아픈 건 아니잖아. 이럴 때는 그녀를 생각해도 돼. 미연이가 말하고는 밖에 나갔다. 그녀는 돌아올 때 집주인한테 맡긴 노트북을 되찾아왔다. 그 안에 혜림이의 소중한 사진들이 들어있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미연이는 방에 다양한 녹색 식물들을 배치한 후 화장실로 갔는데 3년 전에 본인이 사용했던 칫솔이 그대로 벽 쪽에 걸려 있었다. 밝은 집으로 이사하면 큰 침대를 하나 추가해서 녹색으로 칠하자. 혜림이는 오른손을 내밀어 뒤에서 미연이를 끌어안았다. 거울 안에서 미연이는 천천히 몸을 움직였다. 입으로는 곡을 흥얼거리면서 발자국은 절주에 맞추어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 유명한 약속이란 명곡이 컴퓨터에서 흘러나왔는데 마치 옛날 CD에서 나는 소리 같았다. 이 노래는 미연이가 밤에 자주 혜림이에게 들려주던 곡이다. 두 사람은 노래에 심취해서 춤을 출수록 마음이 슬퍼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때 미연이가 말했다. 우리 이번 버스 타러 가자. 혜림이는 외투를 걸치고는 미연이와 층계를 내려갔다. 둘은 버스의 맨 마지막 자리에 앉아서 길거리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미연이는 이 세상에 그들처럼 이렇게 행복한 사람은 드물 거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몇 년 전에 그 일이 생각났다. 해림이가 지진에 폐허에서 구조된 후 그녀는 줄곧 구조대를 따라서 함께 병원에 갔다. 그때에도 해림이 입에서는 계속 청라나 청라나 하고 끊임없이 되뇌었다. 미연이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어떤 남자가 이 정도로 자기를 사랑한다면 죽어도 이한이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그녀는 쥐도 새도 모르게 해림이를 따라서 장사성까지 온 것이다. 그 후 그녀의 계획된 사랑이 시작된 것이다. 해림이가 이사를 마무리하고 떠나가려고 할 때 늙은 집주인이 의자에 앉아서 손톱에 매니큐어를 바르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파란색이었다. 늙은 여인이 말했다. 마지막인데 나한테 사진 한 장만 찍어주면 안 되겠나? 기념으로 남기게 말이야. 보아하니 방에 아름다운 사진들이 엄청 많더군. 예림이는 미소를 지으면서 사진기를 꺼내서 늙은 여인을 조준해서 버튼을 눌렀다. 젊은이가 몸을 돌려 떠나가려고 할 때 집주인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했다. 난 그렇게 무정한 여자를 처음 봤어. 3년 동안 당신을 버렸는데 당신은 그래도 그녀가 그렇게 좋은가 보네요. 늙은 여인의 소리는 빌라에 울려 퍼져서 귀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었다. 그 기간 동안 미연이는 너무 행복하게 느껴졌다. 그녀가 말했다. 우리 그냥 이사가지 말자. 여기는 전부 추억이고 심지어 처음으로 늙은 집주인도 그리 나쁘게 생각되지 않았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그녀는 너무 무정했다. 미연이는 본인이 혜림이를 사랑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떠나갈 곳을 찾았다. 그리고 영원히 그의 곁을 떠나려고 결정했다. 그녀는 그를 위해서 가짜 팔을 사서 선물했다. 그가 그것을 만졌을 때 그것은 그렇게도 차가웠다. 그리고 치사나무의 꽃이 만개할 즈음 그녀는 영원히 떠났다. 이번 버스에서 해림의 왼쪽 자리는 영원히 비게 되었다. 그 후 그는 햇빛이 좋은 밝은 집으로 이사했고 벽지를 파란색으로 칠했다. 그리고 그 침대도. 연희가 떠나갈 때 나무 책상 위에 한 장의 사진이 올려져 있었다. 그건 해리미와 청란이의 마지막 한 장에 같이 찍은 사진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쪽지 한 장이 있었다. 내용은 이랬다. 그녀는 무엇으로든 대체할 수 없고 당신은 이젠 다시는 다른 여자를 그녀처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당신은 1년에 4계절 중 2계절은 그녀를 그리워하고 그것도 비 오는 날은 포함하지 않고서도 내가 어떻게 신경을 안 쓸 수 있겠나요? 당신은 정말 내가 누군지 기억나지 않는 건가요? 2012년 9월의 어느 날 에리미는 그 파란색으로 칠해진 침대 위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통곡했다. 미연아, 내가 어찌 너를 기억하지 못하겠니? 2008년 6월 15일 수닝에서 내가 사진기를 버리고 두 손으로 목숨을 다해서 폐허를 파헤칠 때 난 이미 너를 마음속 깊은 곳에 기억했단다. 그로부터 10년도 넘게 지난 2023년 2월의 봄처럼 따스한 겨울의 어느 날, 한 여자가 유모차를 밀고 그 옆에는 듬직한 남자가 오른손으로 도와주면서 산책 중인 듯 싶었다. 부부는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그 남자의 왼쪽 팔은 보이질 않았다.